제 개인적인 생각은 논리까지 안 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플로어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이건 진짜 전혀 학술적이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정말 수천 명한테 챌린지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러버데임을 키우면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 그거 매트릭스가 러버데임만으로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저도 러버데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러버데임 때문에 실행하는 것도 많은데 실제로는 러버데임에서 매트릭스를 키우는 데까지가 이 친구 전체거든요. 그 이후는 사실 뭐 레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 아무 생각 없이 교합 조정대로 XS 조정대로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끼우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러버댐이 충분히 인버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러버댐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께서 매번 하시다 보니까 수업이 되겠지만 약간 러버댐이 충분히 그 서브 쪽 방향이나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가 손목 끝인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버전 되는 그런 부분을 프로토타입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아니면 익스플로러 같은 것으로 바람을 불면서 그래서 어시스트가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그냥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끼면 사실 저는 러버댐을 끼면 블리딩 컨트롤 되죠. 서비컬 플루이드 컨트롤 되죠. 그 다음에 러버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저항도 있지만 반대로 들어갔을 때 좀 저항 오히려 마찰력 때문에 덜 빠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머릿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도 공감하긴 하지만 아마 이 버전을 좀 잘하시면서 드라이브 해보시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러버댐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브 잘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잘 안 되면 또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러버댐이 타액이 미끌미끌한 상태에서 아니면 물에 미끌미끌한 상태에서 매트릭스가 고정되는 거랑 완전 드라이된 상태에서 얘가 그립을 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그 3M 멀필 인젝터를 레진을 썼을 때 워머에 넣으면 25분 정도 하면 이제 물성이 인젝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한 캡슐 안에 있는 레진을 다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 남은 걸 또 다음 날 이제 반자가 왔다. 그래서 이제 또 워머에 넣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짜는데 이게 금방 빨리 굳어버리네.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나요?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멀티플루 그러니까 풀링이 괜찮다라고 일단 3M에서는 3M 시절에 지금 풀링을 3M 시절에 일단 그 친구들이 내놓긴 했거든요. 괜찮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아요. 많이 해보신 원장님 경험이 그렇고 저는 그래서 네. 한번 했던 캡슐 그 다음에 또 못 쓰겠다 이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네. 원장님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 또 이걸 한번 그렇게 예약을 했다가 또 안 쓰면 냉각이 됐는데 다음 날 또 예약했다가 또 냉각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저는 일단은 무슨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럼 클래스2에서 이렇게 푸신풀 인스트루먼트로 눌렀을 때 누르면서 그때 플러그 레진을 하방에 서브까지 이렇게 깔았을 때 그 서브칼 정도는 큐링 될 때까지 푸신풀 그 인스트루먼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 부분이 제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걸 처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도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서비칼 쪽은 우리가 셰프를 다 끝내고 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워낙 옛날부터는 메탈 매트릭스의 신문 배웠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사실 메탈매틱스도 저는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많이 썼는데 메탈매틱스 푸시품이 없죠 원래. 저는 이제 보통 그 미러 뒤쪽 같은 걸로 좀 묵직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더 묵직하고 거기 이렇게 들어있는 무시하시고 얘네들은 어차피 푸싱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매트릭스를 링을 뜰때 이게 워낙 그 여러 군데에 접촉을 하니까 이게 되게 그림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푸시풀이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껍데기가 하나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버리시기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밀고 그냥 약간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밀고 다시 잡으면 그만큼 요 그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꺼내버리거든요. 요게 열하는 면이 넓기 때문에. 근데 요 아이클리어 매트릭스는 링부터가 일단 그림 뗀다기보다는 그냥 컨택 뗀다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시풀을 사실 안 쓰면 이 바이오클리어가 그냥 허당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차피 컨택이랑 되게 가까워서 모르겠는데 가끔 여러분 4번에서 한 번에 4번 디지털적으로 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컨셉이 들어오면 그때는 굉장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까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더 좋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더 브로드하고 넓은 컨택을 만약에 이렇게 떴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순간 조정을 지금 초정받은 사이즈가 있어서 그냥 붙어버리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조금 더 조정하겠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작업을 할 때요. 더 넓게 컨택을 그때 우리는 여기 애칭이 다 끝나고 본딩까지 이 엔딩 레이어 본딩이 다 끝나고 본딩 바르고 여기 본딩 바르고 이 상태에서 이걸 당길 때는 이 밑에 아래쪽에는 본딩만 발랐지 플로어를 넣지 않거든요. 플로어를 이 상태에서는 여기만 내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 안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땡기면서 지금도 이 상태랑 보면 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다르고 이렇게가 다르겠죠. 그래서 적정한 외형을 상정을 해서 당기면서 이 힘이 여기 들어간 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플로어로는 캐비티의 바깥쪽에만 들어갔지 캐비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도 뭐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땡기면서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미리 플로어를 넣었다고 하면 이게 아직 이 90도 땡기기 전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걸 당긴다. 과연 이 밑에까지 플로어물이 기포 없이 잘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어차피 않을 것 같고요. 90도 다 잡아놓은 다음에 플로어물과 메이크업을 내서 짜는 이 컨셉이 그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컨셉으로 아까 그 마지막스틱 쪽에 풍량보가 많이 강화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때 나중에 이제 파절이나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마지막스틱 쪽에 컨셉을 약간 약하게 조합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마지막스틱 쪽 교환력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건지 도철 우리가 흉내나 도철을 했을 때만큼의 광고가 나올 수 있는 면에서 여기서도 이제 뭐 표정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비교를 하자면 이제 샤프하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텐션으로 만나는 조인트가 있는 것과 여기는 샤프하지가 않고 인트리트 낮은 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에나멜 위에서 로딩이 되는 컨셉이라서 말씀처럼 약간은 더 우리가 편안하게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환자가 불편한데 과도하게 하실 수는 없고 또 환자가 또 너무 안 닿게 뭐그 마지막 일찍 너무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상황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전에 이창호 원장님 정식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때는 플로그레진이 빠져나올 만큼 플로그레진을 더 주입하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구치부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동안 컨셉이 바뀌신 건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처음부터 빠져나오게 했나요?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리하면 일단 헤비팀 쪽에 내가 밀어넣으려고 하는 부분과 아주 샤프한 부분에는 플로그레진이 적셔져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미리 완전히 이 어항 같은 곳을 다 채운 다음에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은 샤프하게 만나는, 매트릭스랑 만나는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의 마지막 부분 쪽에는 적셔 놓기 시작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웜머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워킹 타임이 되게 짧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하이브리드 레진을 떠서 패킹하고 몰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워킹 타임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초도 안 걸리는 느낌. 가져오는데 10초 안에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짜놓고 나서 패킹을 쫙 하려고 하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아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났고 말씀하신 게 딱 맞고 실제로 원하는 것도 그건데 우리가 힌트 컴파짓을 하면 여기서는 사실 가장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딜리버리 할 때 편하게 하고 흐름성을 좋게 해서 피팅을 좋게 하자는 게 1번이긴 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더 큐가 잘 되거든요. DVC라고 하는 디그리고 컨버전이 훨씬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큐 했을 때 원래 같으면 50%가 안 된다고 하면 2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든지 하게 더 큐가 잘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떠가지고 그냥 앰비언 라이트사에서 작업했을 때 워킹 타임이 더 길었는데 이걸 하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이거를 그죠? 파란 노란불이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건 아니더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체어의 라이트도 좀 줄여요. 아니면 멀리 하든지. 그러니까 라이트도 다 다르실 거고 워킹 디스턴스 다 다르실 거라서 조가 저도 다를 거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셔도 나는 문제 없으면 괜찮으신데 그걸 지금 선생님처럼 지금 있는 환경이 빨리 프리머 표준과 그러니까 너처럼 굳어버렸다.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워킹 타임이 추가됐다가 그것도 맞습니다. 보통 올라가면 워킹 타임이 추가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크레스트2에서 그 태비티를 받아보면서 그 징지발로 KS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러브댐을 하고 아무리 하고 한다 하더라도 치연압배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코드를 조금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코드를 넣어버리면 매트릭스에 위치시킬 때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서는 코드를 넣는 거는 사실 금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어쨌든 서커스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텝이 걸린 만큼의 100마이크론에 막 긁히는 정도의 스텝을 집에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까지 해서 그냥 들어가는 데까지 그게 플로어로이든 본딩이든 거기서 이제 끝난다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다가 코드를 꽂으면 이제 코드가 이제 떡이 되면서 나중에 코드랑 그 실이랑 스레드랑 제거도 안 되고 이제 영원히 거기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서 여기도 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전 친구도 저도 할 때 그 친구는 이걸 할 때 당연히 코드를 안 껴도 큰 문제가 없고 전 친구는 컴퓨터로 많이 연주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끔 이렇게 프로스타일까지 해가지고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프로스타일까지 해서 다 클린도 하고 여기 블라스트까지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끼는 순간에 다 떼요. 다 빼고 이것만 들어가서 서커스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쓰시는 거는
안 되고 만약에 코드를 써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뭐 수술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가야 되죠. 네. 그래서 코드는 일단 뭐 코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일단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못한다. 네. 그냥 말씀 주시면 바로. 저는 정치부에서는 사용해봤는데 노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KBT가 깊거나 그럴 때 중앙 수축 그 10회터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중압을 하시는지 맞아요. 10회터가 클 수 있죠. 클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고유시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월크필 레진을 사용해서 중앙 스트레스를 줄여보자라는 거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캐비티의 형태를 10팩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의 10팩터에서 이제 10팩터 터질 수 있는 본딩이 되는 면들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그냥 평면 위에 레진을 얹는 것 같은 형태의 풀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10팩터가 문제가 될 거라면 글쎄요 여기서 선생님의 그 판단이 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하자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할 때 최대한 에나멜 상에서 10팩터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같은 디스탈이라도 이거를 각을 8개를 같은 디스탈이어도 각을 여기 진지바 쪽이 하나, 뒤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완전 직각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냥 뭐 칼라 1, 2?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만드는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아까 그 얘기는 빠졌던데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0팩터 자체의 수학적 그 계산으로는 또 적긴 하거든요. 물론 그거의 모든 중앙수축 스트레스를 다 피할 수 있는 걸로 다 적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본딩이 되는 면과 본딩이 안 되는 면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형태적으로 면적적으로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근데 만약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문제가 된다면 나눠서 하시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나오는 것 중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한 번에 중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4mm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멀크필에서 한 번 중압이 될 수 있는 깊이를 말한다. 만약에 버티컬로도 더 깊다고 하면 물론 거의 더 멀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한 번 인크리멘탈하고 가야죠. 아래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모든 걸 한꺼번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전치부는 좀 얘기가 다르죠. 전치부는 특히 본딩이 되는 면이 다 에나멜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딩이 되는 면의 수 자체도 좀 작으니까 근데 부치부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당연히 염두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이제 한 3분 남았네요. 아까 그 소식에서 그 컨택을 하기 위해서 푸시풀 하고 나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나서 애칭 한번 더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필요성을 따졌을 때는 당기고 나서 다시 한번 애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그렇게 땡겨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애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서비컬을 더 벌려놓고 더 애칭을 한다?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선생님께서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여쭤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구 조정에서 뭐 여러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그 공간을 저걸로 더 많은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게 예측 그 인기 변경을 여길 수 있다고. 네,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 동감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 말씀 서비컬 쪽이 좀 더 넓을 수 있겠다는 거죠. 특히 진지한 쪽.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바이오 필름을 제거할 때 러버댐을
끼고 에어플로우 같은 걸 하시는지 그 전에 하시는지 궁금한. 네, 바이오필름 1번 먼저 하면 바이오필름 제거는 저도 바이오필름 제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좀 다른 제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또 이제 갖다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 제품을 러버를 끼고 합니다. 러버를 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블리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러버를 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칼로 더 많이 잇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넓은 면적에 우리가 블라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냥 지금 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입안에 가루가 훨씬 덜 환자한테 불편하니까 그렇게 세 가지 이유에서 러버를 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붙이고요 매트리스 설정할 때요 그 높이 있잖아요. 아까 대표님 설명하실 때는 뭐 퍼스프 높이를 기준으로 뭐 5mm면은 플러스 1을 하셨는데 아까 또 이창원 원장님 아까 강의 보니까 주변 마지막일지를 기준으로 높이를 잡는 것 같은데 그 붙이고요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면 붙이고요 매트리스 높이 설정할 때 뭐 인접 마지막 리치가 기준인지 아니면 퍼스프는 어디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시는지 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했을 건데 마지막 리치가 어쨌든 이게 어쨌든 이 6mm라는 거는 6mm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높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높이고 여기까지 높이거든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고 결국에는 재는 거는 여기 박스에서부터 옆에 마지막 리치 높이를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mm고 얘가 봤을 때 밑으로 한 2mm 들어갈 것 같으니 6mm를 골랐다. 그래서 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트라이얼 에러가 있어요. 환자한테 꼈는데 안 맞으면 다음에 잘 골라서 다시 다른 거 갖고 와. 이거 내가 꺼내서 다시 깁니다. 그래서 옆에 마지막 리치 기준입니다. 퍼스트 기준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여기입니다. 옆에 퍼스트 여기서 맞춰죠. 네, 그렇습니다. 붙이는 뭐 관심들이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잘 쓰고 계셔서 아마 그 교체 수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되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이제 좀 약간 붙이부는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붙이부 누가 이걸 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이런 거는 크게 보통 어려움을 못 느끼실 때 3번과 4번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4번인데 막 교정하고 이렇게 가까이 떴어요. 근데 거기다가 매트리스 밴드를 걸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정도 화면처럼밖에 안 나오거든요. 메탈이 당연히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 껴가지고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효용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붙이면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블랙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까지 할 때는 아마 하시는 게 없겠지만 한번 해보죠. 그래서 먼저 하실 때 이런 거를 껴보시면 돼요. 여기다 껴보면 들어가다 말해요. 빨간색이라고 해요. 컬러 코딩이 있어요. 빨간색 들어가는지 노란색 들어가는지 초록 들어가는지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빨간색, 노란색 있잖아요. 빨간색.
물리적으로 넘어갈 수 없죠. 이게 더 꼿꼿한데 BT가 블랙스와인 BT 다른 거는 더 두꺼워요. 가장 물성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얇은 게 좋지 않냐? 근데 얇은 거는 얇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쓰시다 보면 손기술이 굉장히 잘 필요하고 오히려 되게 섬세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BT를 써보니까 확실히 이런 거 전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블랙스와인 스위스에서 거의 B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러프를 보면 위에서 보면 형태가 많이 달라요. 얘는 여기가 그냥 되게 부드럽죠. 라운드하게 되게 형성되어 있고 BT는 보이시죠? 되게 각이 져있어요. 네모나게. 자, 이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 따지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게 훨씬 더 그리고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조작하기에는 더 편하세요. 이게 컴퓨터니까 드라이브에서 달라요. 크게 시작. 이렇게 조기 틈에 저 103번을 늘려고 하면 아주 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케이스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보여주신 케이스가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나 다이아세마 케이스였어요. 블랙 트라이앵글, 다이아세마 이 중에서 블랙 트라이앵글은 바이오클리어를 능가할 만한 솔루션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이아세마도 바이오클리어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전치부에 한개 더 남았죠. 클래스 4 암기가 딱 깨서 오시는 분들,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딱 깨서 오는 분들, 그거는 요걸로 해결하기가 난이도가 있어요. 요걸로만 해결하는 거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번은 블랙 트라이앵글부터 추가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블랙 트라이앵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러버햄을 깼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러버햄 다 들어간 상태에서 깼죠.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면 이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좀 더 찌그러져 있는데 이걸 맞춰야 돼요. 두 가지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작은 공간이어서 지금 얘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시 채워지는 순간에 벌써 환자의 잇몸이랑 밀리면서 탄력하게 딱 갖다 붙을 거니까 거의 상관없을 텐데 어쨌든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속도 조작도 잘 가능하고 제가 놀래겠다 싶고 놀려도 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까지 되면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 트레이닝이 필요한가를 질문 주실 때 저는 10케이스를 하면 한 케이스 정도만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대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블랙트라이앵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이 컨테이너를 뭐 좌우로 맞춘 애 만에 뭐 아까 스워스를 한 애 만에 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런 게 좀 나타나는데 이 매트릭스가 지금 여기가 짱짱해서 이래 선생님이 평소에 영어에서 진료하시는 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 짱짱을 왜 하시냐면 인버티브가 여기 나가가 나중에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게 이 가운데 토피아가 구부라서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해주세요. 원래는 이 정도로 끝나면 지금 여기 보면 21번은 인버티브가 안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인버티브였어요. 이거는 좀 감안하고 우익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배치를 했고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를 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측이 필요 없죠.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마찬가지고 충분한
여기야말로 에나멜상에서 분위기 보시는 거고요.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브러시가 다 못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차피 에어를 강하게 풀어서 그러면 좀 말릴 때 부족한 부분은 지금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아마 여기 안 들어가겠죠.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어 레전드를 쓸 건데요. 플로어 레전드 쓸 때는 방향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원하는 방향은 이렇게 빈 공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바이오콘 매트리스 런을 따라서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요. 지금 이것도 힌팅이 되어 있는 플로어거든요. 하나탈도 해줍니다. 여기야말로 이런 데야말로 바깥에 다 삐져나올 수 있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 너무 많으면 사실 여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마사지를 해줘요. 이게 약간 그 들어가는 거 페이스트 레진 때문에 요 매트리스가 이 변형이 살짝 되잖아요. 마사지 해줘요. 하나타는 사실은 여기서 밀어내서 기술이 다 빠지는 게 주긴 한데 여기가 너무 멀티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플리싱하거나 러핑하거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살짝 없는 걸 걷어내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바깥보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안에를 이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풀어를 하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떠냐? 저는 하나씩 합니다. 제가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표시 좀 더 하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시에 여기는 제가 쓰는 이런 거를 잘 제거하는데요.
15도가 크게 가더라고요. 이 끝에 아시죠? 시계 같은 거 많이 붙어요. 흥미가 너무 잘 보이죠. 그리고 기포가 어깨에 다 밀어내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오버되기도 합니다. 이 바깥에 나오는 건 어차피 너무나 오버되기 때문에 혼자 걷어내고요. 얘를 젖혀도 되게 다시 피부 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요. 근데 지금 밀어놓고 있어요. 해보면은 덕발보다는 파라타이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보이지도 않았고 파라타이 쪽에 있었을 때는 거를 더 심하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정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깎아나가는 거는 뭐 맨날 하시는 거라서 너무나 쉽죠. 여기까지 이사전까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디스킹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디스킹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는 너무나 익스가 커가지고 하이스피드로 보통 높이도 달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런 데를 이렇게 작은